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홍인종 이재령입니다. 제가 이 얼굴 피부가 남자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화장품을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안 써요. 근데 제가 비어놓은 동물처럼 겨울에는 그래도 피부가 참 괜찮거든요. 근데 요때쯤 되면은 제가 어떤 댓글에서도 잠시 봤는데 이 술을 마시고 음주 촬영한 것 아니냐. 더더구나 이 코끝이 좀 빨갛거든요. 그런 오해를 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감독님이 보증을 해요. 감독님, 제가 1년에 술을 얼마나 마시죠? 거의 안 마시죠. 거의 한 잔? 한 잔은 더 마시겠죠? 한 잔? 제가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서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입니다. 소주를 그렇게 마신 적이 있다고? 아니 이제 전부 1년치를 전부 모아갖고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이 감독님이 제가 음주운전 할 것을 걱정한 적이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혹시 걱정한 적 있어요? 나 깜짝 놀랐네. 1년에 한 병 정도 마신다고? 못 마셔요. 그러니까. 근데 한 병이 몇 잔 나오는지도 정확히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셔도 제가 이렇게 술을 권한다거나 밥 먹을 때요 뭐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 하여튼 어쨌든 제 영상에 겨울에 하고 지금하고 제 얼굴빛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 음주 촬영한다 그런 오해만은. 홍인종이 아니고 이 찍을 때만큼 홍인종인 거야. 자,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나무를 얼어 죽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왔어요. 근데 사실 이 어느 모 대학교 원예 쪽 학과 이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왔길래 제 아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교수님이 받아서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도 가르쳐주면 능력이 되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대로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나무 일생 한번 볼까요? 자, 이 나무는 겨울에 앙상한 나목이었었죠. 앙상한 나목이었는데 4월달이 되면서 이렇게 순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이 순이 자라나면서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광합성이다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죠. 그리고 이것을 1년 내내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가을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나무 온도, 습도 이런 것들, 날씨에 따라서 이 나무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나무 스스로 또 내년을 준비하는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 과정을 하나다 되풀이하면서 나무는 조금씩 나이를 먹고 또 성장을 해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무가 성장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도 자르고 또 철사도 감고 그러면서 이른바 분재라는 것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지금 가장 약할 때입니다. 가장 강하게 밀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세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왜 그런지 우리 감독님도 이제 눈치채셨죠? 왜 그러지? 자, 우리 감독님께서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셔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저한테 텔레파시로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겨울을 이겨내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데다가 봄에 꽃 피고 열매를 꽃과 잎을 갖다가 새로 뽑아내느라 몸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이다. 맞죠? 그 말 하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가장 활발하다라고 하는 생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는 나무 세력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그러면 나무가 가장 영양분이 충실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가을이죠. 가을에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나무가 이 영양분을 몸통에 가장 많이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을 피어내고 꽃을 피우고 그때가 사실은 나무가 가장 힘이 들 때다. 왜? 영양분을 있는 걸 다 써버려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면서 몸에 영양분을 축적을 해서 가을이 되면은 나무들도 이제 그 겨우살이 준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영양분이 굉장히 충실할 때인데,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써왔던 말이 그 가을이 되면은 나무에서 물이 내려간다라고 표현들을 했었어요. 혹시 감독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저도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럼 물이 내려간다라고 그러면은 그 도대체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갈까? 어디로 내려갈까요? 자, 그러면 겨울 내내 만약에 뿌리로 내려간다라고 그러면은 이 뿌리는 겨울 내내 그 많은 물 요게 있으니까 좀 부어 있어야 맞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 그 영양분을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제 그 체관과 물관인데, 이때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 체의 그 농도가 한마디로 진해지는 거죠. 그 진해져 가지고 이 나무 줄기, 가지 뭐 이런 데서 그 영양분을 사실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보관을 하니까 얘들이, 자, 이 파이프가 지금 50mm 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 50mm 관인데 이것이 여름에는 가득 차 있다가 겨울이 되면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정도 좀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겨울에 사실 나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판단하기로 나무가 얼어 죽는 시기는 대개 겨울이다. 물론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열대식물들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굳이 가을이 돼 가지고 수액이 줄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체액이 줄어들 필요가.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발달해 있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름과 겨울이 있는 지역, 이 온대 지역의 나무들은 이것이 항상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죠. 그걸 갖다 책을 진하게 하고 연하게 하고. 근데 열대 식물들은 아예 그 기능 자체가 있어도 충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봄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원이라든가 또 작년에 신장개업 했던 집 앞에 가보면은 이 관엽식물들 대부분이 다 얼어 죽는 이유는 바로 나무가 뭐라 그럴까, 물관 또는 이 채관, 요게 한마디로 얼어 터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면은 물을 갖다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뿌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액 자체, 이것이 진해진다. 진해지고 양이 줄어든다. 예, 진해지면은 양은 당연히 줄어들죠. 한마디로 겨울철에는 얘들이 엑기스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걸 첫 번째로 이제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무가 이 물을 갖다 흡수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 사람은 물을 마시면은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소화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물을 갖다 사람 몸에 필요한 부분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몸 바깥으로 뱉어내고 또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뭐 피로도 보내고 오줌으로도 보내고 하여튼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나무들은 이제 그러지를 않죠. 대개 나무들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들이 대개 이 잎 뒷면에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기공이다라고 하는 그 숨구멍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물을 빨아올릴 때 이 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호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만약 그 호스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빠져나오면 이제 물을 못 빨아 올리겠죠. 물을 못 빨아 올리는데 이것이 이 겨울이 될 때는 그 호스가 꽉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물이 이렇게 엑기스로 줄어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나무가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점차 이 안에 다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봄에 올해 저희가 이제 결혼 기념일 때문에 올해 봄 날씨를 좀 특별히 더 기억을 하는데 저희 결혼 기념일 다음에 아침에 영하로 온도가 떨어졌었어요. 네. 그때가 4월 중순경이었거든요. 사실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과도 그때 타격을 입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재로 쓰는 나무들이 대개 얼어 죽는 것은 한 겨울철에 얼어 죽는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겨울철에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그때 얼어 죽어요. 봄에. 네, 봄에 이른 봄에 많이 얼어 죽는데 근데 추웠다 풀렸다. 네, 추웠다 풀렸다 할 때요. 근데 사실 그때 나무만 많이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는 분들 부음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 네, 사람들. 그러니까 환절기 때 사람들 부음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때 일교차가 커지고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호스에 가득 차 있던 물이 갑자기 얼어버리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이 얼면은 부피가 9% 정도 늘어나죠. 그 과정에서 소사나무처럼 그 영향을 갖다가 덜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물관이나 채관이 고무질이라든가 그러니까 탄력이 아주 좋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지만은 그 탄력이 적은 이런 것들은 요게 늘어나면서 쉽게 말해서 물관과 채관이 터지게 되는 거죠. 터지면은 거기에 이 빈 구멍이 생기고 물이 빨아 올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무가 얼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어 죽는 것은 맞습니다. 얼는 것은 물관이나 채관이 어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 능력이 뛰어난 나무들은 아무리 추워도 견뎌내요. 그러니까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 속에 폭 파묻혀 놔도 얘들은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철쭉이라든가 모과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그때 엄청 타격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매화라든가 또 이 매화뿐만이 아니고 모과 같은 경우도 비교적 일찍 싹을 틔우는 나무거든요. 이런 나무들은 일찌감치 이 채관이나 물관 속의 그 농도를 갖다가 정상으로 환원시켰다가 갑자기 추위가 닥치니까 요게 얼어 터지면서 나무가 동해를 입게 되는 거지. 이 동해를 입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 여러분들이 가을에 고구마 순이 서리가 내렸다든가 꽃잎에 서리가 냈을 때 위에 축 처지는 것하고 같은 현상. 그리고 이 동해는 사람이나 식물이나 요게 일정 사람도 아마 3분의 1인가 그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분의 1 정도 이상의 동해를 입게 되면은 아마 사망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볍게 동해를 입은 것은 동상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동상이 심해진 경우에는 나중에 팔과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그러니까 세포가 다시 원형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동해 피해를 입으면은 대개 나무가 회복 불능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벼운 동상의 경우에는 얘들 나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요게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이제 회복 단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겨울에 동해를 입은 나무들은 무조건 다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장마 때는 고온 다습이죠. 그래서 그 고온 다습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일부 분재원이라든가 조금 분재를 아시는 분들은 이중 하우스나 삼중 하우스,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화분을 갖다 이렇게 비닐로 딱 싸가지고 그 안을 갖다가 고온 과습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마철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장마철하고 다른 것이, 장마철은 밤에도 25도 이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은 하우스 안에서는 4월달이나 뭐 이럴 때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어쨌든 나무가 얼어 죽는 원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겨울철에도 물론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겨울철이 괜찮다잖아, 안 얼어 죽는데. 그래서 이 바깥에다가 노출을 시켜내면은, 얼어 죽어요. 근데 심어진 것도 얼어 죽었어요. 맞습니다. 땅에다 심은 것도 얼어 죽은 이유가 왜 그랬는 거니? 4월 초순에는 날이 또 굉장히 따뜻했어요. 맞아요. 예. 그때 나무가, 저희가 밭에다가 심어 놓은 나무들 중에서 이 노아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얼어 죽었죠. 아니, 그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네. 그 정원에 심어져 있는 특히 그 백일홍 나무. 백일홍 같은 경우는 이제 추위에 약한 나무니까, 쉽게 말해서 물관, 채관, 요게, 뭐라 그럴까, 수축력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러니까 더 빨리 얼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위에 대한 내성이 적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래서 열대식물, 뭐 온대식물 이렇게 하는데, 백일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나무가, 쉽게 말해서 사람도 겨울에 모든 사람이 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감기가 걸리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평소에 이 나무들한테 충분하게 영향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겁니다. 사실 지나고 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작년 겨울이 추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모가가 얼어 죽은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출퇴근길에서 본 이 대나무들이 다 얼어 죽은 것. 맞아요, 진짜 대나무들. 대나무들이 얼어 죽은 걸 보고, 진짜 지난 겨울에 춥긴 추웠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예민하다라고 했는데도 저조차도 놓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과민성 온도 증후군, 기온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단적인 예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봄에 분갈이한 모가 일부가 그런 동해 피해를 입었는데, 일단 이렇게 전부 다 털어내고 그게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무가, 또 이런 나무는, 이 분갈이를 안 한 나무는 4월 달부터 계속 거름을 주면서 세력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일단 분갈이한 나무는 뿌리를 다 잘라내고 5월 말이나 6월 달부터 거름을 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름 주는 것만 해도 벌써 다른 건 다 제껴두고 거름 주는 것만 해도 한 2달 정도는 덜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되죠. 늦게부터 먹기 시작. 늦게부터 먹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런 일반적으로 관리한 나무만큼 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또 저번에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면 가을에 분갈이 하면 어쩌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이 철저하게 겨울에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분갈이를 자제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그래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 해가지고
이 연속 2년 동안 가을에 이제 액비 품절 사태가 났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머릿속에 강하게 인상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액비 아직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요즘 와서 갑자기 또 그런 분들이 늘어나 버렸죠.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액비는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손 묶어놓고 그냥 그대로 지켜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또 열심히 깨농사 지어가지고 액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품절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할 예정이에요. 또 갑자기 폭발적으로 또 이 영상 보고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그래도 올해는 견딜 수 있죠. 그래 견딜 수 있고 그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로 주문하셔도 되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예솔분재원 검색하면은 거기 뜨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그렇게 주문하셔도 되고요. 또 작년에 한번 써봤더니 냄새 무지하게 독해서 못 쓰겠더라. 인정합니다. 작년에는 너무나 이 주문이 폭주하는 바람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그래서 구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액비는, 지금 공급하는 액비는 사실 목초액 섞기도 하고, 목초액을 안 넣은 상태에서도 작년에 공급했던 액비보다 냄새가 훨씬 줄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긴 나요. 그래도 나긴 나요. 액비니까 나기는 나는데, 작년에 공급했던 액비보다는 냄새가 훨씬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실망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주문하셨던 액비 한 주 더 처박아 두고 그냥 발효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구입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물론 예세로 오실 때 나 이거 작년에 썼는데 냄새 심해서 교환하러 왔다, 얼마든지 바꿔드립니다. 그건 얼마든지 바꿔드릴게요. 자, 나무가 얼어 죽는 원인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겨울에 얼어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환절기에 봄철, 이른 봄에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나무가 이제 움직일 때다 해서 고농도로 압축되었던 수액이나 체액이 물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희석이 되고, 이게 얼면서 물관과 체관을 갖다가 파괴를 하게 돼서 이게 터지면은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이 물을 갖다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호스가 구멍 나니까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나무 세포들이 아마 파괴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얼어 죽은 나무는 냄새가 약간 달짝지근하게 나요. 체액이 터져 나오니까 그럴 거예요. 체액이 터져 나오니까. 나무 수액이 터져 나오니까 그러겠죠. 영양분이 많은 수액이 터져 나오니까 그런 냄새가 이제 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터져 나오는 그때 얼어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온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동사를 하우스 같은 경우는 낮에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열어두고 밤에는 다 닫아서 이 온도 관리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밭에 이렇게 있는 나무들은 소수일 경우에는 하다못해 그날 덮어주면 돼요. 하다못해 다라라든가, 하다못해 세수대야라도 덮어놓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양이 많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경우, 없고요. 이제 그런 건 천재지변이니까, 올 봄에 특히 심했고, 올 봄에 특히 더 심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봄에 급격한 일교차, 또 영하로 온도가 떨어질 때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죠. 자, 이상 예솔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